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0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이라는 숫자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의 몇 달이요? 10, 11, 12, 1, 2, 3, 6개월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주말에만 뭐 주말에 어차피 쉬는 거니까 월화수목금 공휴일도 가리지 않고 추석도 가리지 않고 설날도 가리지 않고 다 해설 강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따라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100개 차면 100문제거든요. 100문제면 그 양 아니지. 내가 정신이 없구나. 100개 차면 1000문제거든요. 이거 자체가 양이 그 학습량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100개 차를 꼼꼼히 따라오신 분들 있죠. 미리 문제 풀어오고 그다음에 해설 체크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분들은 행정법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오늘 문제 뭐 마지막 회차라서 그런지 약간 좀 매운맛이었죠. 어려운 거 얘기해 볼까? 1번, 2번, 4번, 그리고 9번 정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도 선지가 군데군데 좀 까다로운 선지가 있었어요. 역시 뭐 항상 하는 말 정리 잘 하실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처분의 근거가 법률이나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 그대로 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했다니까 해가지고 처분이 발생했어요.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언더랜줄까?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이게 바로 처분의 개념정의죠. 그렇다면 항고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진다. 그럼 뭘 매개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기관은 자기 구속을 받겠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행정의 자기 구속성에 위반하는, 즉 재량 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1번은 동그라미 3번 선지가 좀 까다롭고 동그라미 4번도 까다롭긴 했어요. 동그라미 3번. 행정규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대요. 그런데 행정청이 권한을 수여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서 한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개념을 해석했다. 이거 여러분 거의 국어 문제죠.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수권, 권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취지, 그리고 형평, 비례 원칙에 기초했고 한 목적적으로 개념을 해석했다. 그러면은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은 행정규칙에서 그 해당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 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해당 판례는요. 동그라미 3번은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었고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뭐랄까 법령 위반 취지 형평 비례 원칙에 기초하지 않았다. 합 목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결론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일반론적인 내용이니까 뭐 그대로 뭐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4번이 까다로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즉 최고 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정액. 반드시 그 금액만큼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청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번의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코멘트 한번 보세요. 제가 적은 거 보니까 국토기획법상 이행강제금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정한 것이란 말이죠. 금액은 확정돼 있다는 얘기죠.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국토기획법상 해당 국토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서 그 제한된 취지에 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라고 이행명령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행명령을 위반했다. 그런 경우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리고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행위란 얘기예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비교 판례 적어놨죠. 청소년 보호법상 시행령상의 과징금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이 뭡니까?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정액, 픽스된 금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의 맥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과징금 처분 기준이 더 자주 나왔었어요, 사실은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국토기획법상 이행강제금 상황을 떠올려 보라니까요. 국토기획법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 범위를 위반해서 사용했다. 그럼 이행명령 내려지거든요. 그 이행명령에 반하면 반드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행한 의원 면직 처분. 의원 면직은 사표슬이죠. 이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요. 임명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 해당 소속 공무원은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이에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 여러분 6급 이하의 경우에는요 해당 기관장이 임면권자거든요. 그런데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면권자입니다. 5급이면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 그럼 여러분 이게 이 해당 기관장이 한 의원 면직 처분이 주체 하자가 있는 건 맞죠? 그럼 무효입니까?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자는 추이수사에 불과하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5급 사무관 뭐 높은 직급이긴 하지만 행정고시 붙으면 주어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면 처분할 때 실제로 대통령이 다 의사결정하는 경우 잘 없어요. 다 기관장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고 추이소사유에 불과하다. 이게 하자가 추이소사유인 이유가 중대성 요건을 위배했는지 명백성 요건을 위배했는지 논란이 되는데 이 판례에서는요 중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하튼 추이소사유. 그리고 이번에 동그라미 이번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언더란 쳐볼까요? 이미 아예 전제를 해놨죠. 적법한 건축물이라고요. 그럼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면 뭐다? 당연 무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 무효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행위로 행해진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럼 처분 당시에 나중에 해당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될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사유? 추이소 사유. 동그라미 4번이요. 국방 이건 그냥 자주 못 보던 그 선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국방 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에서 보존 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존 임지가 뭐요? 임야로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협의의 내용이 사전 동의인지 아니면 뭐 의견 수렴인지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분명히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처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인 거죠. 원래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사유? 취소 사유인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틀린 이유는요. 세 번째 줄에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이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해당 처분권자가 자기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해당 산림청장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틀렸고 두 번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때 하자는 절차상 하자였기 때문에 무슨 사유? 취소 사유란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들어왔죠. 원처제 공 과강 수입에서 공이죠 공. 행정기본법에 들어온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이게 해설 강의 듣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언제더라? 다음 주 목요일 날 3월 며칠이지? 하여튼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그 오후에 최신 판례 특강을 하거든요. 최신 판례 특강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행정기본법 조문 특강을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 행정기본법이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구조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번은 특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특강을 두 번 다른 날로 나눠서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 와야 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최신 판례 특강, 저녁에는 행정기본법 특강 하거든요. 둘 다 와서 듣도록 하세요.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최신 판례 특강은 오후 2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 특강, 행정기본법 조문 특강은 오후 7시 시작입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동그라미 1번.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건 공법상 계약의 해지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수 있고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건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에 대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꼭 개별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불러요? 서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이것도 자주 나왔던 판례죠. 과학기술 기본 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 통보. 이거 과학기술이 브레인 코리아 그래가지고 브레인 코리아 20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따른 사업협약의 해지 통보는요. 이때 사업협약은 단순히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게 아니라 처분이에요. 그럼 사업협약의 해지 통보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불이익 처분이죠. 그래서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때 무슨 소송으로 가야 돼요?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헤어지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브레인 코리아 21, BK 21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브레인 코리아, BK, 브레인 킥 무슨 뜻입니까? 해당 보조금 지원받은 거를 이상한 용도로 썼다. 그럼 발로 머리를 차버려야 돼. 무섭죠? 강학 쌍처분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뭐 동그라미 2번과 연결해서 보세요. 행정처는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는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공익성에 비추어서 공공성, 공익성 혹은 공공복리를 항상 고려하고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틀린 내용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 선지에다가 제가 또 항상 이렇게 또 친절하게 비교 판례를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비교 판례도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겠죠? 갱신이 아니란 말이죠. 갱신이라는 것도 여러분 종전의 허가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허가와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새로운 허가 신청이고 허가를 해줘도 새로운 허가고 그럼 기존의 수허가자의 기득권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서 비교.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업 주유소죠. 소위 대물적 허가, 물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보게 되면요, 양도인이 자기 허가 취소가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딴 데다가 낼름 약삭 빠르게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럼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한편 동그라미 3번은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서 사업 정지 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가 석유 정제업을 승계할 때 양수인이죠. 양도인의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했다. 그러면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취지로 생각하면 될까? 이게 석유 정제업이라는 게 좀 더 규모가 크고 석유 판매업보다도 좀 더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을 좀 더 특별히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석유 판매업 양수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이지만 그 다음에 석유 정제업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법 위반 사실을 몰랐으면 양도인의 법 위반 책임을 양수인에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요. 동그라미 4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갱신기간 혹은 갱신기한이죠. 그러면 기한이 도래됐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조건의 개정, 예컨대 전명료 액수 뭐 등등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갱신기한이란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1번과 연결해서 보시고 4번 문제는 좀 깔맞춤이 되네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이 깔맞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깔맞춤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예가 뭐 될 수 있어요? 댐 건설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댐 건설하려면 여러분 한 10년씩 걸린다니까? 하천 점용허가가 1년짜리가 나왔어. 이걸 1년 지나고 끝이라는 의미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그다음 음식점 영업허가. 여러분 음식점 마시는 데는 3대, 4대씩 하죠. 여러분 서울 명동에 가면 하동관이라는 설렁탕집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4대째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경우를 고려할 때 음식점 영업허가를 1년짜리 내줬다. 1년 하고 끝내라는 뜻일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추워서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이라 그랬죠. 휴가 왔습니다. 예.
문제 5번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치적인 견해, 건강, 사상, 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이게 민감 정보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민감 정보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 놓으세요. 그 5번에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민감 정보 예시사항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잘 안 되냐. 예.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인 견해, 건강, 성생활.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민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밖에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판례는 지문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 개인 지문이라는 거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99회차 보니까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제가 표로 정리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 해설에 붙여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임의적 정치죠. 그럼 개인정보 관련된 소송이 여러분 행정소송은 아니에요. 뭐 주로 민사소송이겠죠. 손해배상 청구. 이때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전치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동그라미 3번 해당한 해설 보게 되면요. 단체 소송을 제기하려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동그라미 4번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 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이때 단체 소송의 의미가 뭐요? 정보 주체, 즉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아닌 법률상 이익 침해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누구를 대신해서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6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 절차는 여러분 국세징수법상 강제 징수 절차가 도감매청이죠. 이게 독이 독촉이고요. 압매청이 체납 처분 절차. 그러니까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청산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 여러분 압류의 의미가 뭐예요?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분 금지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죠. 딴 데 매각 못해요. 그러니까 틀린 말. 동그라미 3번이요. 압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분들은 6번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자, 동그라미 3번.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체납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도감매청에서 청산이 뭡니까?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남은 건 돌려준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강제징수 절차에 불복하는 당사자. 강제징수 절차 역시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세도공에 해당하는 거죠. 과세처분, 세금과 관련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돼요. 필요적 전치입니다. 여러분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필요적인 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세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이때도 역시 필요적 전치다. 이게 뭐랑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행강제금을 안 냈다. 그 다음에 뭐 부담금을 안 냈다. 그런 경우에도 강제징수를 하죠. 그때는 여러분 세도공에 해당하는 절차가 아니잖아. 그때는 필요적인 전치가 아닌데 과세처분, 세금에 대한 경우에는 안 내서 강제징수할 때는 필요적인 전치다. 7번이요.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이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 계고,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의 이 개영실비 네 가지 모두 다하자 승계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란 말을 틀렸죠. 니은이요.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계고와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은 강제 징수에 앞서는 하명이죠. 철거 명령과 계고는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 자주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디귿이요. 계고 처분 즉 강제 집행 절차로서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례 원칙이죠. 맨 마지막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의 주장 입증 책임. 철거 집행하겠다는 건 행정청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죠. 리을이요. 군수가 군 사무 위임 조례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이 읍면에 위임했대요. 지금 위임했다고 나왔죠? 그럼 해당 읍면장은 철거 대집행을 위한 계고 처분을 할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8번이요. 행정상 손해배상,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국가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그라미 1번과 4번 묶어주세요.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무언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예컨대 돈 받고 재판했다. 그렇게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사실 그럼 그 동그라미 4번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냐?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동그라미 4번이 뭡니까? 헌재 재판관이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청구 기간 도가로 오인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한 거죠. 이때 여러분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배상이라도 해주란 얘기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 부당한 재판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 동그라미 4번 판례는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 동그라미 4번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누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 때문에 왜 대법관들이 보니까 꼬숩다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112 신고할 때 반드시 출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112에다 신고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출동할지 안 할지는 재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이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돼? 출동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행정법 총칙 파트에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칙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즉 112 신고했는데 출동 안 하는 바람에 신고한 사람이 살해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3번 틀렸죠? 3번. 국가배상 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 이제 9번 넘어갈게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익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랑 의견 정치를 거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불사견 그랬는데 제가 침사견으로 바꿨어요. 자, 뭐 기존에 수업 열심히 들었던 분들 미안해요. 침익 처분은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그때 동그라미 1번 사전 통지 내용은 당신한테 하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처분 왜 처분하는지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이유 제시하라는 얘기죠.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침사견, 침익 처분은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할 때 의견 제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알려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부담적인 처분의 경우, 여러분 부담적인 처분이라는 건 침익 처분이죠. 그럼 침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사전 통지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예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문제에 간혹 나오겠죠. 자주 나오겠죠. 9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부분 보게 되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긴급한 경우죠. 뭔가 급박한 사정이다. 예컨대 그 불법 주차가 된 차량 견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가하게 사전 통지하면 어때요? 교통체증을 막을 수가 없잖아. 2번이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법원 재판 등에 의해서 증명됐다는 얘기는 재판 과정 거치면서 어때요? 다 의견 청취했겠죠. 그다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 이거 우리가 곤란 혹은 불필요. 뭐 우리가 앞에서 뭐 곤불준에서 곤불에 해당하는 거네. 곤란이나 불필요.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하니까 뭐도 생략하겠습니까? 의견 청취도 생략하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살펴봤고 동그라미 2번 살펴봤죠. 동그라미 3번. 사전 통지의 대상인 부담적 처분은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만 해당하고 소극적 불이익 처분인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익 처분이라고 할 때 뭐라고?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거 동그라미 4번 솔직히 어려운 판례예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15 임용 처분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전 통지 없이 15 임용 처분과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건 위법하다. 동그라미 4번은 나눠보셔야 돼요.
15 임용 처분은 당연 무효예요. 법령상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규 임용의 경우는요. 15 임용의 터잡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5 임용이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한다. 이건 불이익 처분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9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로마서 소문자 1번이요. 임용 결격자에 대한 15 임용. 이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15 임용 처분은 당연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건 처분이 아니라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반면에 15 임용의 하자를 이유로서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침입 처분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오케이. 10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9번의 동그라미 4번은 15 임용 처분과 정규 임용 처분을 나눠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15 임용 처분의 취소는 관념의 통지, 처분성 없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규 임용 처분의 취소는 침입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필요. 자, 10번이요. 취소 소송에서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대요. 그럼 재처분 의무가 있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대요. 뭐 법 개정이 있었다든지, 뭐 유흥주점 영업 허가인데 종전 처분 이후에 해당 지역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유흥주점 영업 허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재처분 의무에 반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기판력과 기속력에 있어서 기판력은 주문에만, 기속력은 이유까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틀렸죠. 동그라미 3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 그럼 재처분 의무가 있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긴 했대. 그런데 그게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데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사유로 재처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간접관계 되죠. 동그라미 4번.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이 경과한 뒤에라도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이행이 있다. 그럼 간접강제의 목적을 달성했죠.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배상금을 주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오늘 마지막 날 제가 좀 잡소리가 길었나? 약간 좀 시간이 좀 길게 진행되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 100회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고 국가직 시험이건 지방직 시험이건 간에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100회차 모두 첫 문제죠. 여길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있을 수 있어. 뭐 2023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 뭐 2023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하니까.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행정기본법을 싹 다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긴 했지만 좀 덜 다룬 행정기본법이 있을 수 있어. 물론 기본 이론 강의 때 다 하긴 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뭐 듣는다? 행정기본법 특강도 듣는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지금 해설 강의 듣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3월 7일 최신 판례 특강과 행정기본법 특강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 강의, 제 교재, 그리고 제 자료로 공부한 모든 분들에게 단기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런 건 기원하면 안 되고 기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걸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럴 능력은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